여기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낮았죠. 더 낮은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다면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그러니까 26일 전보다 오늘이 더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뭡니까? 하락 추세의 연속인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왔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오래 쉬었습니다. 이메일로 이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댓글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우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행히 제 몸 상태에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이게 백신, 맞는다는 핑계를 대고 제가 좀 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놀았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목균형표 43부 종합편 2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짚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부터는 이제 국면 전환의 과정이 아니라 일목균형표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가장 먼저 기준선, 그 다음이 후행스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가장 먼저 기준선, 이제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준선으로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이 지표를 만드신 일목산인, 즉 호소다 고이치가 선 이름 자체를 기준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 우선은 이 기준선, 요걸로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혼조세, 제가 맨날 얘기하는 혼조세, 즉 이 횡보 구간에서는 균형표가 호전이 된다든지, 균형표가 호전된다는 거는 뭡니까?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거죠. 요거를 일종의 매수의 신호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모든 호전이 매수 신호는 아니지만 일종의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에서는, 혼조세 구간에서는 이런 균형표의 호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름을 돌파한다든지 요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균형표의 호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날 균형표 호전이 일어났고, 요때도 균형표 호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균형표 호전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균형표 호전이 일어난 이후에 또 하락을 하죠. 구름대 돌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대 돌파를 했는데 다시 이탈을 하죠. 구름대 위에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이탈을 합니다. 즉 이런 혼조세 구간에서는 균형표가 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구름대가 돌파된다든지 3회 호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균형표가 호전이 되어도 바로 역전이 나와버리고 구름대를 돌파해도 바로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니까 요런 게 반복되는 게 혼조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세가 이렇게 혼조세의 국면이 있는지 아니면은 추세 중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본다. 이게 왜 그런지 봅시다. 자, 혼조세가 되면 일목균형표의 선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행 스팬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선, 이 선들은 전부 다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들이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가격이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 일목균형표의 선들은 이 반값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일 동안에, 그러니까 최고가와 최저가의 정중앙으로 선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N일 동안에, 이만큼의 특정한 N일 동안에 최고가가 여기였는, 자, 요렇게. 최고가가 여기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자, 최고가를 갱신도 못했고 최저가도 갱신을 못했습니다. 이 상태예요. 그죠? 즉
어떤 n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이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값선이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제외한 선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들은 이 중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가가 여기고 최저가가 여기니까 반값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모든 선들은 요 가운데로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부터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볼게요. 자, 이만큼의 기간, 이만큼의 기간, 요만큼의 기간을 나타내는 선들이 결국 여기에 와서는 뭐다? 거의 붙게 된다. 전환선, 선행스팬 2, 그 다음에 기준선, 선행스팬 1. 이렇게 붙는 광경이 나오게 된다. 이전에 n일 동안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횡보를 하게 되면 일목균형표의 선들은 반값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붙게 되고, 그리고 선들도 옆으로 이렇게 옆걸음을 치게 된다. 횡보를 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때 전환선이나 선행스팬 1보다 기준선이나 선행스팬 2가 이 혼조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전환선은 9일짜리예요. 그죠? n일 값, 그 기간값이 9일입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1은 이게 따지면 17.5일 정도 되는 기간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기간 폭이 좀 짧죠. 여기에 비해서 기준선은 26일이고 선행스팬 2는 52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요런 횡보가 있을 때 결국에는 전환선은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시세의 중심. 그리고 17.5일인 선행스팬 1은 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결국 요만큼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기간만 보기 때문에 중앙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움직인 이 전체 기간이 전부 다 횡보를 했잖아요. 이 기간의 중앙값은 여기가 아니죠. 선행스팬 1이 아니죠. 어디다? 기준선이나 선행스팬 2가 있는 곳이 진짜 이 통째로의 이 절반값, 그러니까 그 혼조세의 중심이 된다. 왜? 26일과 52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이 반값선 4개 중에서 큰 기간값이 큰 2개, 그게 바로 기준선과 선행스팬 2인데, 그래서 요 2개를 봐야 진짜 이 긴 기간의 횡보의 정중앙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선행스팬 2는 일단은 이제 미래로 밀어놨다. 요런 점도 있고, 기간이 또 52일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느리죠. 너무 길고. 그래서 우리는 52일보다는 26일짜리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추세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것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본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 횡보 구간이 만약에 혼조세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기준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또 빠릿빠릿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스팬 2를 보면 조금 대응이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선을 보고 판단을 한다. 기준선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볼 때 가장 먼저 이게 추세 국면인지 아니면 비추세 국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먼저 본다. 그 중앙값, 그 균형값을 보기 위해서 기준선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이 후행스팬. 자, 추세는 무조건 모멘텀이다. 기준선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후행스팬입니다. 자, 정확히는 후행스팬과 26일 전의 캔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추세는 무조건 모멘텀이다. 자, 요거 때문에 후행스팬을 보는 겁니다. 모멘텀을 보기 위해서 후행스팬을 본다. 자, 우리는 상승 추세인 종목, 그거를 찾아서 매수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락 추세를 찾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상승 추세를 찾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고 올라야 되니까, 가격이. 그죠? 자, 상승 추세. 상승 추세라는 게 뭡니까?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상승 추세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게 뭡니까? 며칠 전보다 오늘이 가격이 더 올랐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승 추세를 제가 찾을 건데, 자, 상승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승인 거죠. 이게 그 상승의 의미죠. 가격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가격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캔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자, 이게 어제다, 어제. 이게 어제라면, 그럼 이 상승 추세가 되려면 오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캔들이. 여기 있어야 되죠. 이게 상승 추세. 그죠? 근데 만약에, 어제는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오늘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의 가격이 여기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니다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어제보다 오늘이 가격이 더 높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가격이 낮으면 이거는 상승 추세라고 하지 않죠. 어제보다 오늘이 높고 오늘보다 내일이 높아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거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 지표가 바로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겁니다. 자,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 밑에 있다. 자, 캔들이 요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양편 넘기 26일 이제 과거로 그려 나오고 있겠죠? 그럼 좀 요렇게 내려왔어요.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에 26일 전에 같이 똑같이 그려서 내려오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뭡니까? 하락 추세죠. 왜? 캔들보다 밑에 있잖아요. 자, 어제보다 현재가, 26일 전보다 현재가 가격이 낮다. 하락 추세다. 그죠?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반등인 거죠. 왜? 어제보다 오늘이 낮으니까.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후행 스팬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야. 이 자리인데, 자, 26일 전에 캔들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캔들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죠. 26일 뒤에 그리면. 그죠? 뭡니까? 26일 전에 캔들보다 여기 이 자리가 더 낮죠? 뭡니까? 하락이죠? 뭐, 하락 추세다.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니다. 그럼 상승 추세는 어디부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여기부터. 실질적인 날은 여기죠. 여기부터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요거는 반등일 뿐이다. 만약에 이게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하락을 해서 요렇게 깨졌다면, 그러면은 후행 스팬은 요렇게 갔을 거거든요? 그죠? 그럼 뭐다? 결국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 낮았다. 여기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낮았죠. 더 낮은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다면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그러니까 26일 전보다 오늘이 더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뭡니까? 하락 추세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볼 때 먼저 뭐다? 이 추세인지 비추세인지, 그러니까 즉 이 추세가 있는 국면인지 혼조세 국면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 중심값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기준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상승 추세로 좀 있으면 가겠는데, 지금 혼조세지만 이 응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폭발을 하겠는데, 그 폭발의 스타트를 어디로 본다?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이 자리로 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보시면 여기는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가죠. 혼조세. 결국 혼조세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돌파됐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탈됐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그죠?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 캔들부터 넘어왔죠. 26일 전에 캔들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그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지 100%는 아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기준선과
그다음에 이 어떤 이 차트의 어떤 모양, 패턴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재가 혼조세 국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조세의 끝, 그리고 새로운 추세의 시작, 그 시작은 결국에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이 타이밍부터 되기 때문에 후행 스팬을 본다. 이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후행 스팬의 캔들 돌파는 상승 추세의 시작은 아니지만 모든 상승 추세의 시작은 결국에는 뭐다? 후행 스팬의 캔들 돌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어제보다 오늘이 가격이 더 높은 순간이 어디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즉 26일 전보다 오늘이 가격이 더 높다.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후행 스팬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추세를 확인해서 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자, 요거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중요한 건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해서 자, 상승 추세를 찾아내고 싶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임이 내가 이제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내가 결정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합니까? 진입을 할 거죠. 그리고 그 상승 추세가 맞다면, 내 생각이 맞았다면, 그럼 그 상승 추세를 누리고 수익을 실현할 거란 말입니다. 요게 주식이 다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다, 결국. 상승 추세를 찾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되면 진입을 하고, 그리고 진입을 하고 나서 그 상승 추세를 누리고, 어느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한다. 수익 실현을 한다. 우린 요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추세, 상승 추세, 요거를 가장 정확하게 면밀히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뭐다? 일목균형표다. 자, 일목균형표는 요거는 이름이 뭡니까? 일목균형표죠. 일목 뭔가 한눈의 균형을 본다. 한눈의 균형을 보는 표다. 즉 한눈의 균형을 본다는 건 뭡니까? 추세를 본다. 그래서 한눈의 추세를 보기 위한 지표이고, 따라서 이 일목균형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바로 이 추세, 요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우선은 현재의 국면이 이 추세 국면인지 아니면 비추세 국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가격이 기준선을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지, 아니면 선행 스팬 2를 넘나들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먼저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분석 방법, 그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가 비추세 국면인지 추세 국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를 보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해 있다. 그건 뭡니까? 응축이죠. 거기는 바로 일목에서 말하는 혼조세인 겁니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입을 모으겠죠.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좁아지겠죠. 이 상태는 뭐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라는 말은 결국 이 N일 값 동안에 뭐다? 혼조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도 혼조세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뭡니까? 일목균형표를 굳이 보지 않아도, 자, 박스권이죠. 이 고점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격이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혼조세가 되겠죠. 일목균형표에서는. 근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선행스팬 2를 보고 그거를 가격이 넘나들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도 혼조세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분석 방법들,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아니면 패턴이라든지 뭐 삼각 수렴, 뭐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 그럼 뭡니까? 이거 삼각 수렴. 그죠? 그럼 결국 응축 구간인 거죠. 응축 구간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혼조세인 거죠. 아니면 여기가 뭐
렉탱글 패턴이다. 그래도 뭐 응축 구간인 거죠. 결국에는 요 선을 넘어가야 뭡니까? 그래야 상승 추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를 넘지 못한다, 이 선을 넘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영원히 상승 추세는 안 나오는 거죠. 요거를 넘어서서 딛고 돌파하고 올라가야 뭡니까? 그때서야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추세인데, 그 추세를 일목균형표로 볼 때는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편 2, 요거 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분석 방법, 그게 패턴이든 아니면 그게 볼린저 밴드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현재의 추세가 추세 국면인지 아니면 비추세인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시작 포인트,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거보다 현재 가격이 아래에 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엔 상승 추세가 아니다가 되죠. 자, 과거보다 현재의 가격이 위에 있다, 이거는 상승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죠? 이 명제를 가지고 시작점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모멘텀인데, 그 일목균형표는 이 모멘텀의 개념을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보기 쉽게 표현을 해준다. 그게 바로 후행 스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일목균형표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어색하고 좀 말이 꼬이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 안녕.